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이전 영상에서 사실적 표현 방식이 죄가 없다면서 막 길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이절을 하냐. 이미 알겠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는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 A가 난 별로야. 그래서 나는 B로 갈 거야. 아니면 C로 갈 거야. 인지 아니면 나 A 별로야. 그래서 난 A만 빼면 다 오케이. 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입시 미술 경력이 길고 안 길고를 다 떠나서 똑같이 그리는 방식, 소묘 방식, 이런 거가 되게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구사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뭐 그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되게 그걸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걔는 뭐 잘해서 한다 쳐. 근데 뭐 아닌 경우에도 왜 저러지? 저렇게 해서 쟤 마감 못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마치 완벽하게 소묘를 할 것처럼 시작을 하지? 저기다 톤을 왜 깔지? 이런 경우를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뭐 사실적인 표현 방식 별로야. 뭐 다른 거 할 거야. 아니면 저번에 그걸 보고 뭐 사실적인 거, 아, 그렇구나. 그거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도 희한하게 연필만 주면 특히 이렇게 그려야만 한다는 어떤 어디선가 굉장한 주입을 받은 것처럼 그걸 떨쳐내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되게 상충되게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그리는 건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또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두 개의 마음이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림은 소묘 방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연필은 이런 선으로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톤 만들고 이렇게 해야 완성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또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내적 갈등이 심한 거지. 그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있는 거지. 근데 뭐 애초에 그런 상태인 학생들이 많은데 그건 그거고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기 마음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지 않아든 뭐 아니면 나 그거 못해 시간 부족해 그래서 안 할 거야든 아무튼 그거 안 할 거면 그거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건 아니잖아. 사실적으로 그리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학교에서. 인체 수채화라던가 정물 소묘라던가 요새는 뭐 인체가 많긴 한데요. 인체 소묘라던가 타 학교에서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표현 방식을 선택해 준 거잖아요. 근데 예종 시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그리라는 조건은 구체적으로는 없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사실적으로 그리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그려야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일부 되게 많이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선으로만 하고 싹 날려버리는 정도의 선택도 가능한 거죠. 사실적인 범위 내에서는. 사실적인 범위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너네가 준 정물에서 뭘 집중해서 봤다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정물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이 어울리겠다 싶은 거 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상태? 사실적인 보고 그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기출에서.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거는 한번 따로 모아서 그런 문제들만 따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특정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최근에는 2023학년도 문제가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 뭐 사실적으로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로 정물을 줬기 때문에 보고 그리란 얘기죠. 아니 안 보고 그릴 거면 왜 줬겠냐고. 그리고 뭐 질감, 양감을 중심으로 표현할 시험이 있었죠. 뭐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했지만 별로 자유롭진 않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17학년도가 정물이었어요. 주어진 대상을 그리시오. 이것도 뭐 사실적으로 그리시오는 없지만 당연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기본이죠. 정물을 세팅해줬잖아요. 정물 세팅해주고 정물은 정물 나는 나 뭐 이렇게 갈 거면은 정물 세팅해준 그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모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 다음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이유는,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건 안 돼 라는 이유로 그게 아니면 뭐든 괜찮은 상태는 아닐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타겟이잖아요, 사실. 똑같이 그리는 방식, 이거는 되게 뭔지 알겠는 거잖아. 그러니까 짚히는 거잖아요. 나에게 딱 뭔지 딱 짚히는 거.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거를 피하는 거는 걔가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실상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싶은 거 연출 그려놓고 거기에 칸칸이 뭐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거 아닐까? 이러면서 막 아무거나 막 휘 저어놓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걸로는 예종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구사하는 그저 그런 예종 준비생풍의 그림을 벗어나지 못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택지를 열어준 거예요, 이거는. 열어준 거고 우리는 백지를 받잖아. 그러면 거기 처음부터 이제 쌓아 올리는 거는 그 그리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는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흐린 눈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본인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를 예민하게 신경 쓰면 정말 선택할 게 많거든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선택지들을 다양하게, 예민하게 많이 고려할 수 있는 눈이 트이면 트일수록 그림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생각을 표현할 거예요. 그 문제를 받고 그 문제를 통해서 A라고 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결정을 했어.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의자를 그릴 거예요, 소재로. 이전 영상에서도 내가 의자를 예로 들었던가? 아무튼 연출상의 선택 외에 이제 표현 방식에서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리려는 의자가 아주 튼튼한 의자야. 되게 튼튼해요. 등받이도 되게 높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의자야. 그런 경우와 금방 넘어갈 것 같은, 막 왜 저렇게 허름해, 저기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의자인 경우는 물론 생김새부터 다르겠지만 그 생김새 말고 그걸 그릴 때도 그걸 내가 상상한 그대로 똑같이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사진 찍은 것처럼 그릴 거야가 아니면 다른 표현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의자 디자인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게 사실 아니야. 불분명한 어떤 의자를 떠올리는 데서 멈춰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자야? 심지어 식탁 의자야, 학교 의자도야도 모르겠는. 그냥 의자는 의자인데 굉장히 익명의 의자야. 그런 거만 떠올리고 막 안 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갑자기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뭘 그리는지도 모른 채로 막 갑자기 나무 결 살리고 있고 막. 근데 아무튼 그건 조금 심한 경우고 그러지 말고요. 의자 형태를 떠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 성격에 맞게 어떤 의자를 그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 형태를 구상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안 그릴 거면 전자인 이제 튼튼한 의자는 뭐 그게 내가 그 의자를 통해서 표현하려는 A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림자를 어떻게 쓴다든지 아니면 되게 밝고 가벼운 색보다는 어둡고 무거운 톤으로 택한다든지 의자의 직선적인 부분을 더 살리는 굵고 센 선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건 A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니까 알아야 그걸 결정해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고려들이 가능하다는 거고, 후자인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의자는 그게 되게 연약하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되게 엷은 색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고, 아니면 연필이라고 하면 진하기가 약한 연필, 선도 막 일부러 세게 쓰지 않고 멀리서 잡고 부슬부슬 뭐 이런 거,
혹은 뭐 곡선으로 그 물질의 밀도 자체가 얼기설기 낮아 보이게 할 수 있죠. 선이 모여가지고 면을 만들기 위한 소묘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선 모양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선을 그릴 때 내 힘의 세기라던가 이런 게 조형 언어로 기능하게 선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의자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쓸 건지, 뭐 색깔, 선, 크기, 화재에서의 배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없는 걸 0에서부터 만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그 나의 의도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이유 없이 그저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간에 이 A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완성된 그림까지 가는 중간에 뭔가 되게 함정이 많아. 물론 그림을 그리는 일이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의 어떤 선택이, 붓질 한 터치가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리고 이유 있어서 요건 요거고요, 저건 저거고, 요건 요거고요, 이건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내 그림은 이 모든 의미의 합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림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하지만 방금 제가 예로 든 거는 내가 결정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도를 담긴 담아야 되잖아요. 그림의 어떤 구석에는, 중요한 구석에는 담아야지. 그걸 위한 선택의 경우를 말한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은 생각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럼 그게 도대체 그 따로 노는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거냐고. 그 밖에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감각적으로 눈으로 판단해서 그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거 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얘기했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형적인 면, 조형성을 위해서 선택되는 거, 아니면 본인의 미감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 그런 거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로만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원래 이걸 왜 그렸냐면요, 제 의도는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 안 했는데 그거를 의도라고 얘기하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 그 부분의 표현을 신경 쓰면서 그 밖의 감각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고루 조율하고 이성과 감각을 사용하고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릴 줄 알고 뭔가 배운 거인 거잖아. 이거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저 말 그대로 이것과 저거를 고루 다뤄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감각도 많이 쓰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받고 구상하는 동안에는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그저 내가 생각한 그 그림, 내가 목표로 한 그 그림을 향해서 그냥 열심히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업이 그렇게 단계별로 완전히 구획해서 막 여기까지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이런 단계별 진행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려가면서 놓친 부분, 잘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경험으로 쌓아 나가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시각적으로 눈이 트이고 그림을 잘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일단 내가 떠올린 그 생각을 표현하려고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것. 그걸 이제 좀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그릴 것인가의 문제.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보는 사람처럼, 남의 그림처럼 대하지 말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그릴지 정했어도 그게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계획들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이 재료를 써야지 하는 것들이 내가 머리로 생각한 거랑 실제로 수행하면서 맞닥뜨린 걔가 내고 있는 효과랑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내가 원래 내려고 했던 그 분위기나 뭐 어떤 느낌, 뭐 아니면 내용 전달을 위한 꼭 보여야 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뭘 하던가, 다른 표현 방식을 쓰던가, 뭐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계속 그림을 밀어내는 거죠.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가 일을 하도록. 근데 이게 여기까지 하면 그냥 된 걸로 믿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기획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구상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열심히 그리기 이렇게 나눠놓으면 안 되지. 중간에 그리면서도 계속 내 그림을 내가 좀 판단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보이는가 이런 걸 스스로 계속 물으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법 고민하고 나서도 그리면서 정말 그렇게 보이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는 뭐야? 시행착오 없이 그 그림을 계획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결국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표현이 그림에 정말로 표현되도록 하는 그게 목표였잖아요. 그걸 하면 된다고요. 그걸 좀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많이 보고, 많이 그리고. 화이팅!